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욕망과 공포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크립토 산업은 항상 폭등과 폭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가운데 기술적인 진보를 달성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다음 시장의 사이클을 낳으며 전체 산업의 대중화에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되었죠. 크립토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패턴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사이클을 반복해 나아가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지 살펴보기 적합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되었던 하락의 모습 속에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사이클을 예로 들면서 보통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1년에서 1년 반 뒤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작년의 역사적인 상승을 뒤로하고 어찌 보면 가장 험난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례 없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질병이 발병을 하고 설마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생을 하며 이로 인해 공급망 쇼크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널뛰게 하고 수십 년 만에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위기로 인해 연준에서는 이를 잡기 위해서 전례 없던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0.5%포인트 인상이라는 것 또한 수십 년 만에 발생을 한 일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경기 후퇴, 더 나아가 경기 불황의 가능성 또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NFT 열풍이 이끌었던 간헐적인 상승장도 최대 규모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루나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머나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 5월 루나와 UST를 합쳐서 당시 시가총액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증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3예로 캐피탈이나 셀시우스와 같은 크립토 시장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파산을 하며 이는 전체 시장의 연쇄적인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 크립토 시장은 마치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파괴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5월과 6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장이라도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도사렸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모두 끝이 난 것일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욕망과 공포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크립토 산업은 항상 폭등과 폭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가운데 기술적인 진보를 달성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다음 시장의 사이클을 낳으며 전체 산업의 대중화에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되었죠. 이 크립토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패턴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혁신적 기술이 어떻게 사이클을 반복해 나아가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지 살펴보기 적합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이클은 몇 가지 모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트너의 과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응용 기술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시각적인 자료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혁신의 트리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혁신적인 기술적 잠재성을 가진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죠. 초기 단계의 관련 개념과 이를 다룬 미디어 매체가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대체로 2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고 상용화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태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기대감, 과열의 꼭대기입니다. 이제 초창기 시장에 관심 이후 몇몇 성공 스토리와 더 많은 실패 사례가 이어지게 되는데 몇몇 회사가 이 새로운 기술
기술 시장에 뛰어들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되죠. 세 번째로는 환멸의 바닥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가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관심이 사그라들며 많은 생산자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산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는 얼리어답터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로 상품을 개선해낸 경우에 한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깨달음의 오르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생산자는 2세대, 3세대 상품을 내놓게 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시제품에 투자하기 시작하며 보수적인 기업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생산성의 고원이라고 하는데 메인스트림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생산자를 비교할 지표가 더 뚜렷하게 정해지게 되는데요. 테크놀로지의 넓은 시장 적용 가능성과 실용성이 결실을 맺게 되죠. 이 가트너의 과열 사이클의 경우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나올 차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보셨을 사이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클의 이론은 장 앤폴 로드리그의 4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름만 들으면 뭔가 싶으실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꽤나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코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뭐 이 위치에 있다, 이제 곧 상승한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자주 사용이 되는데 장폴 로드리그 사이클 이론의 경우는 말 그대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침투 단계입니다. 미래의 높은 가치 상승을 가져다줄 기회가 시장에 등장을 했지만 여러 불확실한 상황상 이제 이에 투자하는 리스크 또한 높은 단계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소수의 스마트 머니들만이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인지 단계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모멘텀을 확인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리게 되는데 몇몇 투자자들이 첫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적 매도 하락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를 기회로 삼아 포지션을 늘리게 되는데 이 단계의 후반기에는 미디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며 미숙한 신규 진입자들의 진입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세 번째로는 광기입니다. 가격 상승을 모두가 알아차리고 대중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에 올라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단계는 이성이 아닌 심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금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치 2017년과 작년이었던 2021년도와 같은 단계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폭락입니다. 이제 지난 2021년 11월 이후에 장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순간 자각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거의 동시에 상황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격은 버블이 차오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폭락을 하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많은 자산 보유자들이 파산을 하고 이는 곧 연쇄적 매도로 이어지게 되죠. 밸류에이션이 장기적 평균선 아래로 과매도되어 좋은 매수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함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하실인 줄 알았다가 용암, 마그마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악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때는 스마트머니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하며 자산을 매집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현재 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폭락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최악의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의 사이클들을 보게 되면 각각 다음 사이클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과거 사이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2012년 당시 크립토 마켓에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세하였습니다. 매 영상마다 앞에서 코인 가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코인 마켓캡의 경우는 2013년경에 설립이 되었으며 설립 직후에는 30개 미만의
시장에 코인만 지원을 하였죠.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실크로드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실크로드의 경우는 마약 밀거래 등 어두운 면을 가진 온라인 암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실크로드의 경우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량이 한화 약 1조 원대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신규 사용자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가장 큰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를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 사이클이 접어들면서 새로운 코인 거래소와 신규 지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코인 시장이 초기 단계였음에도 많은 기업은 비트코인을 취급하기 희망하였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보관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해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비트코인 약 100만 개가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킹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실크로드의 폐쇄와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클 강세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규 투자자가 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코인 시장을 떠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클의 경우는 코인 공개, 즉 ICO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2018년 신규 코인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2018년경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당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조차 1,000만 달러, 한화 약 131억 원 이상 펀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인 투자자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잃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죠. 이후에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도박과 투기 그리고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사건과 연관지어 사회의 악으로 규정을 하면서 점점 시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서 2021년의 사이클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히 디파이와 NFT의 시기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기에는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니어와 같은 확장성과 낮은 수수료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거래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에 반해서 이더리움의 속도와 수용력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신규 네트워크는 시장과 개발자들에게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후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가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할 자체 토큰인 컴파운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디파이 썸머라고 불리게 된 2020년 여름 동안 컴파운드 등 이제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독자적 토큰으로 부양된 높은 이자를 통해서 엄청난 신규 자금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게 되었죠. 이 디파이의 경우는 크립토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크립토 실제 활용 사례에 있어서 획기적인 신기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NFT가 대성했던 시기였는데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불리우며 NFT를 통해 처음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원복 혹은 진품의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양상은 특히나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시기에 더 극적인 양상을 보이곤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을 가져다주는 기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가진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의 변화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크립토 시장은 극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탐욕과 공포라는 근본적인 심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한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과 개발자들의 경우는 지난 패턴을 보며 이번 하락장이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 견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준비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색깔 그리고 이 시장의 계속되는 변화를 관찰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하시며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